뒷공간 괜찮지? 영혼이 없어요. 아니 아까 나 뒤에 타봐가지고 영상 찍었거든. 좀 색다르게 하려고. 괜찮더라고. 앞에 차보다는 훨씬 승차감도 좋고. 앞에 차는 볼트잖아. 네. 볼트보다는 훨씬 괜찮지. 오늘은 제 뒤에 보이는 셀토스에 대해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7단 DCT 미션의 1600cc 터보 엔진이지. 예, 1.6 TGDI 엔진에 7단 DCT가.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 다 1.6T에 7단 DCT면은 저번에 올류 K3 GT도 약간 그거 아닌가? 근데 K3 GT 애들이랑 출력이 조금 달라요. 얘는 177마력. 이거 K3 GT나 아반떼 스포츠는 207마력. 자, 셀토스를 타고 꿀벌과 함께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이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저기 모토쇼로 서울 모토쇼 2019 서울 모토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SP 시그니처라는 그 컨셉트카가 있는데 그냥 컨셉트카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차가 이 차거든. SP 실물을 저는 결국 못 봐가지고 모토쇼를 못 갔거든요. 그 모토쇼에서 그 차를 이제 실제로 봤는데 그때 모하비 마스터피스하고 SP 시그니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전시가 됐었는데 그때 그 전시될 당시에 좀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차지.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내 그 소형 SUV 시장 자체가 티볼리나 코나 뭐 이런 정도의 소형 SUV에 좀 걔네들이 거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SUV 왕국이죠. 그래서 사실상 소형 SUV 라인 중에서 뭐 니로하고 그 스토닉 자체가 있긴 하지만 걔네들이 주는 역할이 기아 자체적으로는 매출 견인에 좀 밋밋했다고 봐야 되나?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거에 대해 거부감도 많고 스토닉 같은 경우는 사실 옵션이 너무 이제 가격대가 낮다 보니까 옵션 면에서 너무 이제 로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옵션도 강화하면서 소형 SUV를 이제 좀 더 잠식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아가 셀토스를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니로하고 스토닉을 보면서 그 출시 당시에 그런 디자인들을 보면서 디자인하면은 기아가 디자인이 되게 화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니로하고 스토닉은 조금 좀 틀리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냥 소형 그 급에 맞게끔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그거를 많이 보완해서 디자이너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요번에는 그런 점들을 그때 이제 좀 아쉬움을 많이 카바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게 화려하게 나온 것 같아, 차 자체가. 차가 진짜 화려함 자체도 많이 이제 올라갔고 일단 그 동급에서 최대 웅장함 그리고 최대 크기라는 장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SNS 상에서도 이 차 뭐 투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차보다 한 단계 위급 차량하고 비교를 해도 막 크게 손상이 없구나, 그렇죠. 손색이 없다 막 이렇게 해서 올리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실제로도 굉장히 큰 차량이에요 이게 진짜로. 투싼 같은 경우 전장이 4480mm인데 투싼? 네. 이 셀토스는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4375mm예요. 그러니까 거진 전장만 보더라도 10cm 차이가 물론 이제 적은 차이는 아닌데 실제로 그치. 급을 봤을 때는 뭐 거의 근접한 수치라고 보면 되죠. 한 단계 더 위급의 차량인데 투싼이. 스포티지하고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는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도 10mm도 차이가 안 나네요. 10mm 차이 딱 나네요. 맞아. 그러니까 그 지금 스포티지 보면은 정정할게요. 110mm. 근데 일단은 셀토스가 마무리돼서 스포티지가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는 더. 그렇지. 상품성 계산하면은 결국 가격이 올라가는데 개인적으로 옵션이나 이런 거 면에서 셀토스의 가성비라는 게 엄청나게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뭐
베뉴는 일단 이 차하고 비교하기에는 같은 소형 SUV이긴 한데 좀 디자인이 너무 확 달라서 스토닉의 고급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베뉴는 그렇죠. 프랑스 차 같은 느낌 좀 프랑스 있어요. 같은 차 같은 약간 이미지가 있다면 셀토스는 전형적인 그 와이드함을 많이 살린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커버리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디스커버리의 그런 어떤 라이트 이런 거 봤을 때 눈매랑 그 어떤 화려한 그릴이 많이 커졌지. 좀 비대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로 연결되는 그릴하고 라이트하고 그러니까 화려한 라이트들이 쭉 연결되는 그런 디자인이 많이 좀 디스커버리 많이 닮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요번에 새로 나온 소울 신형 있지? 네, 소울 부스터. 그것도 약간 이런 형태의 하나로 연결된 느낌은 최대한 살리면서 와이드함은 되게 녹아있잖아. 앞면부 딱 보면은 이게 이 현대기아가 요즘 뭘 있는 거에 재미를 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정고는 좀 낮게 가고 그리고 이런 라이트나 그릴이 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그런 게 세계적인 좀 디자인적 트렌드 같아. 네, 맞아요. 아테온이나 뭐 이런 거 보더라도 그렇고 국내 신차들을 출시되는 그런 형태의 그 디자인들, 새로 나온 디자인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보면은 거의 헤드라이트 되게 큼직하고 라이트 되게 큼직하고 아니 그 라디에이트 그릴 되게 큼직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로 다 묶어버리는. 지금 뒤에 후면 같은 리어 램프도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하나로 딱 길게 연결된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이게 안정감을 주면서 이제 또 커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앞에 보이는 그랜저도 이어져 있죠. 이게 뭐 소형급이다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는데. 근데 실내 소재 보면은 지금 잠깐 정차해 있는데 실내 소재를 보면은 뭐랄까 딱 두 가지야. 산티라는 곳은 되게 저렴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센터페시안 상단에 있는 데는 거의 좀 질감 자체가 되게 좀 저렴하게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또 포인트를 줘야 될 부분들은 되게 좀 고가의 느낌이 나는 그런 형태로 실내는 좀 마감이 돼 있네 보니까. 이게 근데 이급의 차량들이 보통 들어가는 소재였고 사실은. 그렇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고급을 조금 더 더한 거죠. 가죽으로 일부분을 마감하면서. 그러니까 그 도어 트림 있는 쪽도 신경을 많이 썼어. 근데 이런 부분 여기 천장이라든가 필러 이런 데서 이제 오는 좀 더 보관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가격이 해결해 줄 문제라. 근데 일단 실내에 딱 올랐을 때 첫인상은 이 차가 뭐 거의 스포티지급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실내를 가지고 있네. 그렇죠. 지금 일단 가격 면에서도 많이 겹쳐요. 이런 일단은 이 돌출형 내비게이션도 되게 화면이 소형 SUV 원래 이런 거 안 넣어줬잖아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되게 와이드한 디스플레이가 거의 추세로 그냥 딱 자리매김했고, 근데 베뉴에서는 조금 작게 나왔어. 베뉴는 그 가격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결국 그렇지. 진짜로 그 등급의 가격 자체가 워낙 낮게끔 출시가 된 거라서 포지션 자체가 그 와이드 냅이 넣어주면은 솔직히 뭐 최소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100만 원 정도. 이게 볼 텐데. 금액대가 어떻게 되냐 트림별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검색 한번 해봐. 가솔린 일반 터보 모델 기준으로 가솔린 터보 2륜 트렌디가 1929만 원부터 시작하고 트렌디가 프레스티지가 2238만 원, 노블레스는 2444만 원, 4륜 같은 경우는 2106만 원부터 트렌디 모델이 시작해요. 참고로 이 차는 1.6 터보의 4륜 구동 모델이지. 그렇죠. 지금은 시승하고 있는 차는 4륜 구동의 1.6 터보 모델. 그러면 그게 2천 얼마 정도 된다고? 지금 차량은 이제 기본 노블레스 트림으로 이제 2621만 원부터 시작해요. 와, 최상위 트림에 썬루프만 빠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차에 지금 주행을 하면서 안전 사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선 이탈 옆에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같은데 후측 방경보 아닐까? 있는데 후측 방경보는 뭐 하나 빠져 있어. 셀토스의 안전 사양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등이 있습니다. 노블레스라서 들어가는 거지?
노블레스 같은 경우 그런 가벼운 옵션들은 다 기본 품목이에요. 그치. 네. 스포츠 모드로 하고 있는데 에코랑 노말, 스포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로 셀렉이 가능한데 그 클러스터에서 약간 미묘하게 색깔을 바꿔줘. 띄워주는 화면이나 애니메이션도 살짝 있어요. RPM인 살짝 있는데 좀 뭔가 이제 이 위급 차들보다는 좀 세레머니가 약하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좀 뭐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 쓰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다. 아 근데 상대적으로 노면 이런 타는 소리라든지 그런 거는 밑에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에 대한 부분은 소울 이렇게 탔을 때랑 좀 같은 느낌을 많이 주네. 아 저는 조금 소울보다는 그래도 낫지만 네. 낫지만 그러니까 소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많이 커버가 안 된 부분은 여실히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차체가 높아서 그러는 건지 그치, 소리가 그치. 조금 올라오고, 근데 대신 장점이 하체가 사륜 모델이랑 관계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꼭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잡아줘요. 무작정 물렁물렁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탄탄하면서 이제 코너링 같은 데서도 좀 더 유리할 것 같은 느낌? 차가 디젤하고 가솔린하고 네. 마력이나 토크가 내가 알기로는 177마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봐봐.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177마력이 맞고요. 가솔린 예. 177마력 177마력. 그리고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136마력. 136마력의 몇 토크. 가솔린은 27토크고요. 디젤은 32.6토크. 그 정도면은 뭐 이 작은 체구를 뒷받침하기에 나쁘지 않은 출력이나 토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차 SUV 차량을 타는 데 있어서 특히 다 소형 SUV를 생각했을 때는 좀 너무 남는 힘이 남아 돌죠 사실. 그치. 이 정도면.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충분한. 이제 충분한 이 차들 잘 케어하기에 충분한 그런 힘과 출력을 지녔다. 그 과거에 많이 쓰던 2.0 이제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들이 그렇지. 마력이 152마력 19.6토크예요. 근데 이거는 22토크인가 정도 27토크. 27토크.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 힘이 남아 도는 거고, 실제로 투싼이나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1.6 터보와도 출력이 같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더 유리하죠. 작은 차체의 연비 면에서도 훨씬 좋고. 이게 10.25인치가 만나는 내가 자막으로 넣을 텐데 이게 S9 플러스인데 거의 뭐 휴대폰 1개 반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나오는 형태의 지금 와이드한 디스플레이가 돌출형으로, 그러니까 플로팅 타입으로 실내에 딱 올랐을 때 그거 화면부터 딱 보여. 이게 포인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어. 일단은 그리고 셀토스의 어떤 부분이 많냐면 뭐 디자인적 아니면 뭐 파워트레인 그리고 뭐 실내 공간에 대한 뭐 넓이, 공간감 뭐 이런 거. 사실 급에 맞지 않는 그 화려한 디자인이 일단 되게 많이 땡겼었어요. 나도 그게 되게 좀, 그러니까 베뉴 런칭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셀토스가 출시를 했는데 그때 런칭 현장에 가보지 못했지만은 어떤 처음에 공개할 때 공개 이미지라든지 뭐 광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주는 첫인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첫인상 봤을 때 이 차는 기존의 리로하고 스토닉을 좀 그런 부족한 점들을 완전히 좀 잠재우기 위한 그런 거를 좀 칼을 갈고 만들었다. 그렇죠. 기아가 힘을 줘서 만들었어요, 이거 확실히. 그러니까 런칭 행사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10kg 아니야 이거? 근데 그치? 사실 기아가 이제 뭐 다른 시장에서도 물론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특히 이제 준중형 같은 경우는 삼각대의 행보로 인해서 맞아. K3가 지금 신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잘 팔리고 있어요, K3가. 그렇기 때문에 준중형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생각보다. 근데 이제 SUV 시장을 이제 지금 사실상 대형 SUV를 다 놓치고 있어요. 이제 모하비도 곧 이제 마스터피스가 나와야지 알겠지만, 그렇지. 모하비를 제외하고는 뭐 스포티지나 이런 게 다 처참하게 지금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중형, 준중형 이런 SUV 시장도 같이 잡으려고 꽤나 이제 힘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강약이 되게 명확하게 잘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모하비 마스터피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K7 프리미어 보면서 이렇게 같이 느꼈던 게 그 버티컬 타입의 그런 그렇죠. 그릴을 되게 강조하는 듯한 그런 게 들어간 게 좀 특징이라면 이 차 셀토스에서도 그 그릴 주변을 예전보다 많이 화려하고 좀 3D 느낌 많이 나는 입체적으로 가공한 듯한 그런 인상이 예전에는 그 예전에 초창기 때 나온 기아 이미지 보면은 그 호랑이 그릴이 들어가 있긴 한데 좀 뭔가 밋밋한 그런 느낌을 줬다면은 지금은 그때보다 더 화려하고 입체적이고 이런 형태 그런 게 좀 되게 부각돼. 그렇죠. 자, 자리를 바꿔서 꿀벌이가 주행을 하고 제가 지금 뒷좌석에 탔는데 야, 2열 공간도 괜찮아. 네, 굉장히 넓어요. 작급에 비해서. 그리고 2열에 딱 올랐는데 그 룸램프 있지. 네. 룸램프에도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의 그런 일반 예전에 봤던 그런 싸구려 티나는 그런 회색 룸램프가 느낌의. 아니고 앞에 룸램프도 그렇고 뒤에 룸램프도 그렇고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뒤에 처음에 딱 탔을 때 그리고 뭐 뒤쪽에 이런 그 도어 캐치 주변으로 그런 부분도 앞에서 본 그런 고급진 느낌이 좀 이런 거 많이 묻어나네. 그러니까 포인트마다 아쉬울 법한 곳을 하나씩 이렇게 예쁜 걸로 채워놨어요. 다. 그렇지. 실내는 그 T자 구조라기보다는 T자 구조도 약간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쪽 운전자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지니고 있네. 실제로도 이게 지금 제 손에 다 닿아요. 운전을 올바른 자세로 하고 있으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몸을 따로 빼거나 할 필요 없이 모든 버튼이 다 닿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과거에 이제 이쪽에 많이 달아줬었는데 이제 조수석 에어컨을 이제 물론 듀얼 에어컨이 아니어서 듀얼 에어컨 들어가 있나요 여기? 듀얼 에어컨 안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싱크 버튼이 없네. 일단 운전석에서 모든 걸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이쪽으로 많이 몰아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게 살짝 각도도 이쪽으로 조금 더 틀어져 있고. 그것도 그렇고 그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그 지금 온도 컨트롤러 그 부분이 그 다이얼이 이쪽에 있는 거는 완전히 운전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원래는 두 개가 이렇게 다이얼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저거는 조금 호불호가 나눠질 수도 있겠지만은 드라이브 모드를 차라리 그 개인적인 견해는 드라이브 모드 위치를 저쪽에 있으면 좌우 균형에 있어서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좌측으로 있는 것도 나쁘진 않네. 자, 셀토스 차량의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공간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쓸만해요. 뒷좌석으로 트렁크까지 다 좋아요. 어차피 폴딩 되면은 상당히 넓게 쓸 수 있으니까. 폴딩 안 돼도 웬만한 소형차보다 커서. 후방 램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저는 그냥 평범한데 이거. 왜냐면 사실 많은 차들이 여기다가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 가니시가 들어갔을 뿐이지 주변에. 가니시 안에 넣으니까 조금 그게 살짝 도트한 거야, 살짝. 야, 이거 스피커 카바 패턴이 되게 특이하다. 여기 트위터 같은 경우 하이글로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이글로시로 돼 있고 스피커 원래 민자로 돼 있잖아. 그쵸. 근데 패턴에 좀 엣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소울도 그러고 되게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얘는 라이팅 같은 게 안 들어간 대신 입체적으로 만든 거지. 이게 그냥 밋밋한 그 가죽색만 들어간 게 아니라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패턴도 들어가 있고 뭐 타공될 때는 적절히 타공도 돼 있어가지고. 앞좌석이야 이제 쿨링 시트 있고 하니까 이제 타공이 필요하겠지만 뒷좌석에도 그 너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뒷좌석 시트도 좀 같이 예뻐지고 화려해졌어요. 코너링 어때, 코너링? 아, 기가 막힙니다. 정하는 코너링 어떠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래도 차고가 높은 차들은 코너링이 좀 근데 아까 물어보니까 괜찮던데? 응, 괜찮은 거죠, 이 정도. 그러니까 전고가 살짝 높은 거에 비하면 괜찮다 그거지. 경쟁 모델 대비해서. 아반떼 사이즈인데 뒤에 리클라이닝 얼만큼 되나? 있는데? 없어요.
설치 수 없어. 요거 하나 때문에 좀 디자인이 다르게 보이지 않냐?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보여. 요거 하나 때문에. 요즘 이게 대세인 것 같아. 이 주변은 좀 전자식 파킹 일부분은 좀 완전히 좀 여기랑은 다른 동네 같아. 깜빡이도 이렇게 이 동네랑 좀 디자인이 틀려. 그렇지. 하는 추측은 해봐요. 약간 무빙 이쪽은 완전 싼마이, 이쪽은 고급진 물씬 들어갔을 건데. 근데 아반떼 스포츠보다 훨씬 잘 나가는 것 같아. 저 아까 몰아보니까 비슷한데 아까 스포츠 모드여서 그런가? 하나요. 없다니까. 없어요? 열선은 있어요. 이거 완전 프로가 아닌 거 그러면? 썬루프도 없고. 아니 썬루프- 썬루프 빠진 프로가 썬루프랑 저 옆에 보면은 차선 이탈 옆에 뭐 하나 빠진 것 같아. 아니 이거는 원래 빠져. 맞아, 원래 빠져 있는 거야? 얘가 여기는 요 라인은 요거 있지. 네. 아반떼 스포츠에서 봤던 그거잖아. 거의. 얘가 이게 아반떼 무게가 그거가 이 표준이지. 그리고 나는 딱 봤을 때 이게 스피커 그게 민자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저게 좀 독특했어. 무드램프들. 여기. 소형차야 거의. 이거 말만 산차예요. 말만 소형차고. 공간도 잘 빠지고 디자인도 괜찮고. 저 넓으니까. 약간 같은 브랜드 차를 다 죽이는 거야. 이로나 스토리 다 죽이는 거야 지금. 그리고 베뉴도 나오자마자 셀토스 때문에 그냥 확 그냥 뭉개졌어. 저 어.